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에 새끼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엽기적인 사건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지난해부터 동물학대 관련 사건이 잇따랐는데 경찰이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골목길.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몸을 숙여 무언가를 만지더니 갑자기 발로 짓밟습니다. 조금 뒤 황급히 뛰어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남성이 있던 길고양이 급식소에서는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밥 시간이 되면 애들이 꼭꼭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애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파란색 모자를 쓰고 황급히 달려가던 이 30대 남성이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범용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남성의 동선을 파악한 경찰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검거했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볼 수 있는 대로변 가까이에 있는 급식소에다가 거기서 범행을 저지른 걸 보면 혐오나 자신의 범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가 경찰은 이 남성에게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다른 학대 사건과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파손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CCTV에 찍혔고 범행 장소 바로 옆 폐가에서는 지난해 1월 농약과 함께 피를 토한 고양이 사체 1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었죠. 주기적으로 급식소 파손이 잦았어요. 경찰은 남성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포스코와 협력사에서 부당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대정 전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장의 경우 포스코 인재창조원 사건과 관련해 해고된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는데 포스코가 지난 5월 복직한 한 씨를 또다시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사인 포롤텍 직원 박원규 씨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파트장 지적을 받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해고됐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무법적인 노무 관리와 부당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수많은 산재 사고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정우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6분쯤 포항 동남동쪽 33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 오전 2시 55분쯤 포항 동남동쪽 35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 4월에도 3건의 지진이 잇따랐는데 4월 3일 경주에서 규모 2의 지진이, 4월 10일 영덕 앞바다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4월 12일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규모 2.0 이하 미소 지진이 지난해 194차례 발생했는데 국내 육상 지진 발생 건수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기 불꽃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던 고리 2호기 원전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고리 2호기는 지난 3일 전원 공급 차단기에서 전기적 절연 파괴 현상으로 전기 불꽃이 발생해 터빈 발전기와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습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차단기 접속 부위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아 전기 불꽃이 발생했는데 한수원이 지난 2010년과 2018년 해당 차단기를 교체 설치할 때 접속 부위를 정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주 원인인 차단기가 지난 2018년 교체된 것으로 설비 노후화로 인한 가능성은 낮지만 한수원의 주요 설비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7월부터 연말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 약국을 시범 운영합니다. 공공심야 약국은 의료 취약 시간대인 휴일과 심야 시간에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고 약사에게 복약 지도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포항 남구의 서문제일약국과 포항 북구의 두꺼비 약국이 운영되며
김천과 경산 등 5개 지역에서도 1개씩 지정 약국이 선정됐습니다. 첨성대와 동궁과 월지 등 경주 대표 사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용 전기 자동차가 추가로 도입돼 내일부터 운행됩니다. 비단벌레 3호 전동차는 하루 10일에 동부 사적지 일대 3.3km를 20분 동안 왕복 운행하며 요금은 어린이 2,000원, 성인 4,000원입니다. 황남 대총에서 발굴된 마을 안장가리개의 비단벌레 문양을 본딴 비단벌레 전동차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2013년 처음 도입돼 현재 2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관광 경기가 위축된 지난해에도 6만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내일도 경주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돼서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고요. 울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포항의 내일 아침 기온은 25도로 밤사이에도 열대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34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도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덥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는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 해양공간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북 연안의 조업 실적을 반영해 어업 활동 구역은 4,800여 제곱킬로미터, 포항항 등 항만 항행 구역은 770제곱킬로미터로 지정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 주변 해역 및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 이뤄진 안전 관리 구역이 23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밖에도 독도 주변 해역과 울릉도 해양보호 지역 등 환경 생태계 관리 구역으로 53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바다거북 10마리 가운데 8마리가 해양 플라스틱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4월 이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 34마리를 부검한 결과 82%인 28마리의 소화관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바다거북 한 마리에서 발견된 해양 플라스틱은 평균 3g으로 필름 포장재와 비닐봉지가 각각 19%로 가장 많았고 그물과 밧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